여야 정치인들을 모시고 현안을 짚어보는 정치 현장. 오늘은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까지 당 지도부가 부산을 갔어요. 네. 장동혁 대표 출범 후에 가장 먼저 부산을 찾았는데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지금 우리나라 제2의 도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난 대선 때 보면 죄송합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예. 부산이 좀 이렇게 전국의 여러 가지 민심의 좀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예.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18개 중에 17개 정도가 이제 당선될 정도로 부산 지역의 민심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 현재 민심도 좀 듣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도 좀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좀 부산을 좀 선택했던 것 같고 이제 새롭게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현안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지역의 여러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의 민심을 또 듣는 그런 전체 이렇게 전국 투어 이렇게 좀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되면 전국 투어를 하긴 하는데 네. 첫 지역이 어디냐가 사실 상징적인 예, 의미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 네. 지방선거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래도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고 예. 또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저희로서도 어떻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아마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원내수석 대변인 하시니까 바쁘죠? 네, 좀 많이 바쁩니다, 진짜. 언론 인터뷰 활발히 하시던데 예,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호평하셨어요. 예, 예. 아마추어들의 좌충우돌 이런 표현을 네. 쓰셨는데 예.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이렇게 국정을 좀 끌고 나가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이제 국정 과제들을 잘 도출하고 그런 국정 과제들이 전체 정부나 국회 이런 모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그물처럼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겉으로는 국민들이 듣기에 또 국민들을 되게 이렇게 현혹하기에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앞세우면서 막상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나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또 여러 정부의 주요 뭐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 이런 것들에 보면은 그렇게 겉으로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만 보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이렇게 중요한 지금 해결 당면 과제인 거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결국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기업가들이 좀 정말 이렇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고용을 확대해서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것 이렇게 선순환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만 실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은 그 사업상의 의사 결정을 이렇게 이제 노사쟁의의 대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법으로 확정해 준 거거든요. 저는 이 노란봉투법의 이런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또는 상법 같은 경우에도 정말 투기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 내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이 이렇게 나를 지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되게 분쟁을 조장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서 다른 선진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면서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반해서 이번에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그만두고 이제 그냥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있죠. 또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지수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갑자기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들었죠. 예, 그런 것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실제로 이렇게 그 실행하는 정책들 간에 완전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미래 관련되는 국정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나 또 각 정부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아마추어들이 정말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하듯이 이렇게 국정 운영한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네, 이 정치하시기 전에 기업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네트워크 좀 있으실 텐데 네, 네. 기업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떻습니까? 전해 듣는 얘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상법 같은 것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게 혼선을 주는 정책들을 자꾸 이렇게 그 발표를 하다 보면 기업들은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이렇게 되게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혼란 이게 지금 기업가들이 느끼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할이 원내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실 텐데 네. 3대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 파기 과정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예. 내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실은 양당 원내대표들 간에 특검법 관련돼서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양당 대표와 또 양당의 주요한 어떤 그 관련되는 상임위 또 양당의 중진들과 충분히 논의를 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인데 그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아주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엄청난 문자 폭탄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개딸들의 문자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다 이렇게 용인하고 본인이 승인했던 내용을 하룻밤 만에 이렇게 뒤집었고 그 내용을 또 전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도 나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발을 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도대체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과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딸들이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거는 개딸 주권 정부다. 그리고 완전히 개딸과 다음에 그 민노총 같은 이런 강성 어떤 그런 지지자들한테 완전히 휘둘리는 정상적인 정부나 정상적인 여당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통상 회의를 하면 원내대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좁혀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본인 생각대로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다 뭐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동혁 대표한테 다 사전에 같이 논의하고 예.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사위원들하고도 예. 같이 논의하고 예. 또 원내 지도부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협상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는 알기는 한 6시간 정도 논의가 있었는데 2번간의 정회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계속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보고하고 양당 대표, 예. 양당의 뭐 관련된 상임위 또는 원내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했던 게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 갈등 사항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좀 봉합을 하는 모습,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기 되게 어렵게 됐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봉합이 되었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개딸들 이런 사람들 이제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이제 정당의 의사결정이 뒤집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민주당 내에 소위 이제 뭐 용산에는 이재명, 그다음에 충정로에는 김어준, 네. 그다음에 여의도에는 정청래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예. 있죠. 각각의 이렇게 삼통 이렇게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백일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정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국정을 완전히 이렇게 그 생체 실험하듯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그런 좀 세 가지 큰
다른 어떤 그런 큰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분열이나 또 혼란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또는 민생을 더욱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께 이렇게 정말 아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런 좀 이렇게 아주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딸들의 어떤 그런 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할 때는 국민들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네, 요구인데 정청래 대표도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정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말 이제 장기 집권, 다음에 이제 독재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좀 전환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나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것들에 더해서 이제는 대법원장을 사퇴해라, 또는 이제 사법부를 완전히 이제 민주당 또는 권력 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 저는 그 말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선출된 권력이건 다음에 그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 권력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가 아주 헌법 정신 하에서 정말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면서 그게 이제 국가의 행복,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인데, 이게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만든 구조하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삼권 분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지금 행보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싸워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분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협치의 여지는 없어져 버린 겁니까? 저는 이게 대법원장 사퇴해라, 또는 뭐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 그리고 양당 간에 합의된 것들을 이렇게 하룻밤만에 뒤집는 이런 것들을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것들에 정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성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들은 이번에 저희 당이 이렇게 제기한 민생경제협의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협치를 저희들은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협치를 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어요. 언론의 관심에서도.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국회에서 이제 야당 탄압 규탄대회 열었고 네. 내부에서는 장애투쟁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협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게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게 결국 거리로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겁박부터, 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소위 이제 내란몰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이제 속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든 협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삼권 분립의 부정이라든지,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예전에 공산당식의 어떤 그런 인민재판 같은 것들을 앞으로 민주당이 정말 강행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민의힘이 결국은 국민과 함께 그것들을 막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선택지에 놓고 앞으로 좀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 의원님들이 가진 광범위한 공감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도 원내에서 투쟁하자와 장애투쟁이 불가피하다 쪽 네.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있고, 네. 또 10월 달이 또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든 원내에서 투쟁하겠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생각들이나
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악법들에 대한 강행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원내에서 투쟁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걱정들이 점점 많이 쌓여서 결국 국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 현안 하나 좀 짚고 네. 가죠. 그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이라고 보통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지금 지지부진한데 네. 결국 기부대 양여 방식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실은 이제 기부대 양이라는 방식이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K2 국가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그 설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기존의 공항을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는 의성 군위에 만들어지는 그 어떤 TK 신공항을 건설하기에는 턱도 없이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K2 신공항 이전은 되게 좀 어려움이 좀 봉착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 대고 계속 정부의 재정이 좀 투입될 수 있는 방안, 그게 뭐 재정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공자기금으로부터 좀 이자를 좀 싸게 해서 일단 공자기금을 좀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등 좀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나머지 정부 재정을 투입된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 지금 대구에 있는 의원님들 생각도 좀 다 모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법률도 발의했고, 또 국토부나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계속 광주공항과 같이 대구공항도 같이 정부가 정부 재정을 좀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좀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는 질문인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아까 부산을 가신 이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된 지지를 보낼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결국 대구 경북이 우리 국민의힘의 어찌 보면 이제 보수의 어떤 좀 이렇게 핵심 지역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좀 잘못했거나 저희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들을 좀 빠르게 좀 혁신하는 방안, 혁신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좀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